네,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때 시험 공부들을 또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부를 잘 안 했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바로 시작하기 좀 그래서, 추석 전과 후 앞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련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었죠. 여러분들 수강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을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틀어만 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안 봤더라면은, 자기가 안 봤었으면은 조금 한 번씩 시간 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워밍업 차원도 있지만은 아직 현재 진행형인 역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왜냐면은 일본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안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나중에 논술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그 사회 돌아가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잘 봐보길 바랍니다. 다 봤겠죠? 네, 오늘 이제 수업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내용입니다. 6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 이 단원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원 내용을 두 차시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교과서 228쪽부터 해서 항일 연합전선의 형성, 이 내용만 오늘은 수업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제 뒤에 지금 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내용이 겁나 복잡합니다. 내용은 많이 안 써졌습니다. 지금 전개 과정만 쭉 써놨지만은 여러분들 딱 봐도 복잡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20년대, 우리가 저번에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 그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년대, 30년대. 지금 오늘 배우는 부분은 30년대 이후의 항일 투쟁이, 무장투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어서, 모르겠으면 20년대 거 먼저 듣고 여기 내용 바로 따라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과서 228쪽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 하기 전에 우리가 전에 그 20년대 무장투쟁에서 내용을 안 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186쪽 내용 보겠습니다. 186쪽 내용, 그 민족유일당운동 3부통합 내용은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밑에 이제 한중연합군 내용, 이쪽 내용을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이제 우리 좀 화이팅해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 이제 시험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 지금 딱 2주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제부터 시작하면은 늦긴 했어요. 그러지만은 좀 공부를 빡세게 딱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한 성과는 나타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공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봅시다. 수업 들어갑니다. 교과서 186쪽. 우선 지금 우리가 여기 내용부터, 여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가 30년대 초반 내용을 먼저 여기서 다룰 겁니다. 우리가 그 20년대 무장투쟁을 방금 한번 다시 들었으면 기억나겠지만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잘.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말했지만은 그 나중에 이제 봉오동전투부에서 청산리에 하고 나서 얘네들이 간도참변을 겪고 나서 어디로 올라간다 했죠? 자유시로 올라간다 했죠. 저기
러시아 자유시까지 올라갔지만은 거기에서도 자유참변을 당하게 되면서 다시 만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세 개의 자치정부가 생긴다고 했어요. 세 개의 자치정부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 만주에서 통합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이제 한 개로 합쳤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개로 합쳐지죠. 그래서 저기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회 그 국민부 내용을 이제 이어서 보는 건데 일제가 우선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이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주의 독립군 세력이 이제 침략에 맞서서 싸우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중국의 태도가 조선까지만 일본이 먹었기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독도 없고 그냥 뭐 긍정적이도 않고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래 우리한테 넘어온 건 아니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만주사변을 땅 터트리니까는 중국인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의 민심이 당연히 돌아서게 되겠죠. 일본은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침략에 맞서서 중국인들과 연합전선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쇠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이제 중국의 군대와 연합을 하면서 이제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중국 이름이 호로군이에요. 저기 좀 그렇지만 이름이 호로군. 중국 호로군과 연합전선을 꾸려서 일본에 맞서 싸웠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가 있습니다. 연도는 여기 지금 있습니다. 흥경선 대전, 여기 영릉과 쌍성보 다 있습니다.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가지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치르면서 중일본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 만주국이 세워지고 나서 일본의 공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만주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중후반까지 중국 혁명군, 조선혁명군은 항일투쟁을 지속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둘 다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이 둘 다 중국 관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 관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아까 봤던 228쪽 내용에 있습니다. 관내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원래는 여기가 만주 지역이고 중국의 원래 본토, 그러니까 한족들이 모여 사는 만리장성 이남의 땅을 관내라고 합니다. 그 관내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관내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땅에서 이제 항일 독립 투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내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조선혁명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양세봉 장군은 저기 계속 이끌다가 결국에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소왕이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조소왕이 한국독립군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여기 봅시다. 제가 반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한국독립군, 한국독립당. 여기가 이렇게 반대로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선혁명군하고 한국독립군은 내용이 맞지만은 여기는 지금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 이거는 우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우선 여기 내용 봅시다. 여기 이렇게 30년대 초반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관내로 이동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 사실 만주 지역이라 하기보다는 여기 국경 지역, 여기 압록강, 두만강 위쪽으로 항일 유격 투쟁을 벌이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회주의자들, 만주 지역의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중국 이제 공산당과 함께
이제 항일 유격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항일 유격투쟁 이런 내용은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 리더가 김일성 그쪽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수업은 이게 시험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제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33년에 이제 중국과 한국군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동북 항일 연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 항일 연군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항일 유격투쟁, 그러니까는 국경지대에 있던 뭐 주재소나 그 다음에 일본군 시설들을 파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36년에 조국 광복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연합해가지고 조국 광복회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뭐 대표적인 전투가 포천보 전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김일성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는데 요즘에 많이 축소됐어요. 내용은 옛날에는 한 페이지 정도 됐는데 요즘에는 지금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교과서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서 228쪽 이제 민족연합전선의 노력,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 일본군의 공세에 못 이겨서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선의 차이가 있어서 노선의 차이로 따로 이제 이걸 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막아내기가 어렵겠다 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모두 연합해 가지고 단체들을 만듭니다. 근데 우선 중심이 됐던 게 사회주의,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들의 대표적이었던 이제 김원봉. 원래는 사실 김원봉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계열로 보진 않습니다. 원래는 민족주의 계열에 가깝다고 보긴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조금 노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원봉을 이제 사회주의자로 이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봉, 그 다음에 의열단 그 계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단체와 그 다음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민족혁명당이 35년에 결성이 되게 됩니다. 이 민족혁명당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여기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그 임시정부 세력들은 배제를 해서 임시정부 세력은 완전히 이제 견제하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조금 임시정부를 없애고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민족혁명당 계열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임시정부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지금까지 길게 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없애고 다시 새롭게 만들자는 거에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임시정부 세력을 배제한 나머지 일부 민족주의자들만 그 사회주의 계열과 합쳐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제가 그냥 흰색으로 써놓긴 했지만 중요합니다.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과 그 나머지 사회주의 계열들 더 다른 또 단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가 38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것보다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가 갖춰지게 되는데, 이 이제 부대는 군대죠. 이 부대는 중국 관내에서, 얘네들 이미 관내로 들어왔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투쟁으로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중요하니까 빨간색을 썼겠죠. 그래서 최초로 결성됐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주로 이제 후방 공작 활동, 사실 부대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대다수 많은 인원이 있진 않습니다. 중국군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규모의 부대였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역할보다는 이제 후방 공작 활동, 이제 스파이 같은 거, 공작 활동이나 심리전에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38년에 이 민족전선연맹 산하에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방금 말했듯이 후방에서 뭔가를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심리전에 활용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 전면전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니까는 뭔가 불만이 쌓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일본과 맞서 싸우고 싶다,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싸우고 싶다라는 이제 여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조선의용대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일본군과 최전선, 최고로 가깝게 있었던 전선이 바로 화북 지역에 있습니다. 화북 지역. 우리가 화북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중국 지도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양쯔강이 중심이 되는 지역을 남쪽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장강. 이게 중국사까지 하려니 좀 그랬는데, 장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바로 황허 지역을 바로 이제 화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북 지역은 어쨌든 여기 중국을 딱 봤을 때 북쪽 지역을 화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북 지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전면전을 하고 싶다라는 애들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화북지대, 새롭게 화북지역을 넘어간 친구들이라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그 중국 공산당 주력 부대였던 팔로군과 이제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호가장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장 전투 이후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여기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로 만들어진 조선의용군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는 지금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조선독립동맹 같은 경우는 좀 덜 나와요. 그렇지만은 부대 이름 같은 경우 조선의용대가 먼저고 이 의용대 화북지대가 있었다가 나중에 의용군으로 재편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으로 재편이 되게 됐고 나머지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가지 않는 애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원봉, 의열단 계열 사람들이 나중에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된다. 여기에 합류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조금 헷갈리죠. 여기까지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우선 해놨으니까 이 정리한 걸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28쪽에 지금 본문 서술을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서왕과 지청천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 이 만주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이 계열 사람들과 그 다음에 김구 중심의 임시정부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들이 있죠. 지금 당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당 이름까지는 이게 막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옛날에 그 정년까지는 다 교과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됐었는데 저희는 이제 교과서에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의고사에 이 정도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 광복운동 단체연합회가 이제 더 발전을 해서 하나의 당을 결성을 하는데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 그 창당 아래에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을 지금 우리 지금의 당으로 생각하면 조금 달라요, 성격이.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정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군대 조직도 있고 행정 조직도 있고 이거를 같이 아우르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을 했던 게 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로 지금 연합 민족주의 계열이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하는데 이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김구가 이제 중심이 되는 지도체제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아서 한국 광복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령관으로는 지청천 장군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 그래서 40년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독립당이 있고 그 위에
임시정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래 산하에 한국 독립당, 그 산하에 한국 광복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김원봉의 부대까지, 김원봉에 이끄는 이제 조선의용대 이제 절반 나머지 병력들이 이 한국 광복군에 이제 편입을 하면서 다양한 노선의 지금 그 연합 전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장 독립투쟁 활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외교 활동도 하게 되고, 이런 한국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빨간색 이런데 빨간색 부분만 잘 알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그래서 사실 여기 내용만 조금 하면 모의고사는 잘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시험은 지금 수업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런 당 내용만 빼면, 여기 당은 중요해요. 여기 당도 중요하고 여 당만 좀 빼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넘겨서 230페이지 한국 광복군의 활동 보겠습니다. 한국 광복군 활동 같은 경우는 중국 국민당부터 처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여기 내용 있죠.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지금 보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의 그 지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윤봉길이 지금 뭐 했어요? 도시락 폭탄. 그 상하이 사변 이후에 전승 기념행사 하면서 홍콩공원에서 그때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도시락 폭탄 던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그 별들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일본군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한인애국단 할 때 대충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저기 충칭까지 쭉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40년에 이제 몇 년 동안, 한 8년 동안 쫓기게 되면서 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중국 국민당의 이제 원조를 계속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산하에 두는 어느 정도 그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제 단체로 이렇게 조금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는 거기다가 선전포고도 발표를 하면서 대일선전 성명서 옆에 230쪽이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이 이제 연합군, 일본군에 이제 반대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 이제 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의 이제 역할 두 개를, 대표적인 역할 두 개 적었습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참가하게 되었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대체적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포로, 신문이나 정보 수집, 선전 활동,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면전에 나서는 건 아니고 후방에서 스파이 역할, 그 다음에 어쨌든 후방에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미국 OSS, 미국 전략정보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해방시키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기 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끝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들과 활동을 했지만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광복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 활동 때문에 일본이 광복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도 큰 역할,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가서 오늘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제가 배운 내용은 국외에서 연합전선, 그 항일 민족투쟁,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옛날에 배우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찝어준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물론 제 시험 말고 모의고사 말합니다. 공부를 하시고 조금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구조도를 본인들이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고, 230페이지에 정리교실 한번 보고 여기를 조금 잘 정리를 해보면 좀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국내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운동들, 신국가 건설이 움직이는 조선 건국동맹,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 이번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등교하고 나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진행하기 전에 미리 좀 공부를 앞에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미리 제가 말했을 겁니다. 밤마다 많이 지금 이게 범위는 되게 많은데, 교과서 지금 시험 범위는 되게 많은 100페이지가 넘는데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많으면은 그만큼 세세하게 제가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주제도 내야 되고 이 주제도 내야 되고 이거를 여러 주제에서 다 시험 문제를 내야 하다 보니까는 세세하게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난이도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꼭 시험 공부 포기하지 않고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